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에서 리빙랩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정덕역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 부센터장님이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리빙랩 성공 사례이면서 세계적인 리빙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에서 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지부 산하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권역별 고령층화 산업혁신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일단은 이제 고령자 관련된 이제 일은 벌써 제가 박사 졸업하고 나서 계속 했으니까는 한 20년 넘은 것 같고, 이제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에서는 이제 8년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죠, 중간에? 예, 예전에는 이제 성남 고령층화 종합체험관으로 유명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기업들하고 이제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 개발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감히 혁신자를 넣어가지고 성남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2019년도인가요? 예, 그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리빙랩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리빙랩을 왜 했냐? 이제 리빙랩 하면 이제 좀 약간 이미지적으로는 이제 약간 인문사회 쪽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사회봉사 느낌도 들고, 뭔가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이미지인데, 왜 이제 공학 박사가 리빙랩을 했냐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의료공학 전공이시죠? 예, 제가 이제 박사를 이제 의료공학으로 졸업하면서 제가 이제 의료기기 개발 같은 것을 이제 쭉 했었거든요. 의료기기 이제 개발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고민 이제 했던 것이, 의료기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약자인 이제 고령자나 장애인 쪽으로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재능 기부처럼 해야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고령화가 될 거고 성님 박사님도 이제 고령자가 될 건데, 그럴 경우 나도 좀 혜택을 보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고령자를 위한 좀 기술 개발을 해야겠다. 그때는 이제 공학 박사니까 이제 기술 개발에 좀 많은 이렇게 포커싱을 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령자를 위해서 국가 R&D라든지 뭐 지자체 R&D, 기업들이 이제 요구하는 어떤 기술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첨단 기술 개발을, 왜냐면 저도 이제 박사니까 뭔가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첨단 기술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유행하는 것 같은 뭐 로봇 침대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비대인데 기립형 이제 비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휠체어인데 이게 기립된 상태에서 고령자나 장애인을 싣고 이렇게 주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립주행형 휠체어, 이런 첨단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자부심도 대단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시일이 이제 지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만든 게 이제 조금 고령자들한테 많이 보탬이 되고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만든 것들이 실생활에는 거의 안 쓰이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요. 이제 왜냐면은 이 첨단 제품은 맞는데 고령자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 역할이 뭐냐면은 아마 공학자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기술 개발까지만을 하지, 그 기술 개발이 뒤에 뭐 업체가 뭐 잘 상용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써야 되는 어떤 소비자가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공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걸 물어보니까 뭐 일부 뭐 좀 부품이라든지 뭐 기술 같은 건 조금 다른 데 쓰긴 쓰는데 거의 제 걸 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뭐 R&D비라든지 연구개발비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실제 소비자가 쓰는 거를 하나도 못 만들었다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빠졌어요, 그때요. 그래서 앞으로 이 R&D라는 걸 계속 해야 되냐. 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실제 필요한 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잘 하는 얘기인데 야 화려하고 첨단 기술이 막 붙은 좀 껌 같은 거를 공작새를 만들지 말고 일반인들도 다 먹을 수 있는 좀 삼계탕이나 좀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고민하고 그걸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찾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이제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리빙랩을 찾고 이제 하는 방법을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개방형이 어쩌고 막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그 성지은 박사님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그 논문이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리빙랩을 해야겠다. 왜냐, 고령자들이 실소비자인 고령자들이 진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걸 이제 만들자. 그래서 이제 리빙랩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리빙랩이라는 단어를 만나서 처음. 그러면서 저한테 오셨죠. 2015년도에 저한테 오셨죠. 세종시로. 그렇죠. 그게 첫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쭉 봤는데 네. 제 이름이 있었고 네. 그리고 리빙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꽂혔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벌써 이제 그만큼 됐네요. 벌써 2016년이 됐으니까 2016년 맞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비 많이 내리고 이럴 때 이게 도저히 자료 갖고만은 안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만나보자 일단. 그래서 아마 전화드리고 아마 내려갔었을 겁니다. 2016년도에 한국 시니어 리빙랩이 개소가 됐죠. 예, 그때 그 자문 받고 나서 일단은 뭔가는 실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뭔가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디피니션을 해가지고 진행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저희가 그때 감히 그때는 진짜 철 모를 때라서 한국자까지 붙여가지고 시니어 리빙랩을 한국 시니어 리빙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버렸죠. 예. 그 체험관 내에 그게 어르신들이 늘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연구자들이 또 입주해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또 있고 각각의 수로가 별개였는데 이런 부분을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양쪽을 그 각각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로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개소를 했잖아요. 그 의미 좀 말씀해 주셔요. 제가 리빙랩을 그때 이제 자문을 박사님한테 많이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리빙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개념에 보니까 그때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있는 최대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일단 객관화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센터에 리빙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뭘까를 찾았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저희 같은 중간 역할을 하는 연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있고요. 연구 장비도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는 저희들한테는 또 입주 기업이 있더라고요. 고령자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 시니어가 저희 그 센터에 놀러도 오시고 교육받으러도 오시고 뭐 다양한 이유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산업화 리빙랩이니까 생산자, 소비자, 연구자가 우리 한 공간에 다 있지 않냐. 그럼 이들을 이용해서 좀 리빙랩의 활동을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그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로 리빙랩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면 산업 리빙랩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냥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리빙랩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리빙랩 플랫폼으로 그 기획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빙랩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제 그 실수요자인 이제 시니어가 이제 제품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쪽에 이제 개념인 줄 알고 리빙랩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고령자가 있는 그 자체에서 이제 기업이나 이제 연구자들이 필요한 거를 와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어떤 그 고령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와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환경과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작업을 저희가 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갖고 저희가 단편적인 제품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령자의 어떤 사회 문제를 저희 센터 내에서 고령자들과 함께 고민해 가지고 풀 수 있는 어떤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희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고령자의 이제 일상생활, 고령자가 살고 있는 그 자기 집이라든지 그 마을 단위까지도 저희가 리빙랩으로 활용해서 고령자의 어떤 그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령자의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까지도 같이 개발하는 좀 확장적으로 좀 많이 지금은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시행관을 넘어서 실제로 치매 안심 마을이라든지 네.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주체들하고 함께 이제는 조직화하고 네.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시니어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니어들을 이게 그냥 우리 쪽에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냥 리빙랩 활동하시는 분들이야, 그 객체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리빙랩이라는 게 없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뭐 니도 리빙랩 해, 나도 리빙랩 해, 뭐 이런 의미가 돼버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이 리빙랩을 교육하면서 리빙랩에 대해서 이런 게 리빙랩이구나, 나도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시니어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저희가 소비자인 그 평가단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 안에서 온 분들을 넘어서 지금은 복지관, 경로당, 성남시 안에서 고령자가 있는 곳에서는 다 이제 시니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평가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평가단을 이렇게 활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그분들도 얻어야 되는 게 있고 우리도 얻어야 되는 게 있고 이제 서로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기업이 이제 이런 어떤 개발하는데 이제 필요한 아이디어나 자문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시니어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싶다 이러길래 제가 한 100명 모아드린 거예요. 그 100명 모아줘서 기업이 와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갑자기 어르신들이 이거 물건 파네 날 데리고 왔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정 박사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무슨 어디 관광버스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물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데리고 왔네. 이런 말까지 이제 들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 평가단도 구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실체가 없어지고 다 이제 실체가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평가단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그 임명장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은 이제 수당까지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아까 이익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일 좋은 게 보니까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활동하시고 하는데 용돈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다가 그럼 내가 내 재능도 기부하고 용돈도 받고 지금은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로다가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게 그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교육. 복지관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맨날 뭐 건강이 어떻고 근육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뭐 진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뭐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기당하는 법을 피하는 방법, 이런 좀 재밌는 걸 저희가 이제 같이 교육도 해드리고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가 또 하나 더 서비스를 만든 거는 시니어들이 저희 센터에 오면 그 리빙랩 활동하는 사람들만 따로 쉴 수 있는 쉼 공간을 저희 카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구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서로 이 이득을 어떤 거를 주고받을 거냐를 좀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게 리빙랩이요. 지금은 몇 명까지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 500명 가까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 말에 이제 좋은 게 이제 성남시에 있는 복지관 관장님들이 자꾸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거기 어느 복지관만 이렇게 그 어르신들 많이 받아주고 왜 우리 복지관은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이제 연락 오신 곳하고 경로당,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이라고 아세요? 이제 시니어 클럽 그 소포 배달해 주시고 하시는 분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좀 우리도 활동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한 1000명까지고 이제 저희가 욕심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성남시에 있는 모든 시니어들이 다 평가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리빙랩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이제 저도 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이제
그 우리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리빙랩 활동하자, 뭐 연구 기업들하고 같이 하자 이러면 저희 센터에 있는 연구실에서 뭐 테스트하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연구자들 공학 베이스가 됐든 어떤 박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다 이제 시니어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공학 박사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공학 박사나 석사 애들이 시니어의 삶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뭘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책을 막 보더라고요. 노인이란 누구인가, 노인의 특성 이런 걸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그거 아니고 저기 그 성남 저기 그 은행 이동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 조금 이렇게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 집에 좀 갔다 와라 이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런 데 가면 부끄럽잖아요. 일단 뭐 어떻게 사세요부터 해갖고 사람도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은행 이동이라는 치매 안심 마을을 좀 우리가 한번 리빙랩으로 활용해 보자. 그래서 그 치매 안심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필요하면 기업도 참여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은행 이동에 있는 치매 안심 마을에 치매에 대해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5-6개씩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요. 이제 해가 지나가니까 뭐 9개, 10개씩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다 가지고서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100명 계신데, 이런 제품들 한번 써보시겠냐. 자기들이 써보겠다. 그 대신에 기업은 뭘 얻어가냐면, 진짜 실생활에서 그걸 써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이 제품을 이런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소비자 대상을 바꾸시는 분도 있고 그냥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그 리빙랩을 이용해서 다 써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하시니까는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업 지원 사업이나 기업들을 지금 엄청 오래 도와줬는데 뭐 만드는다고 돈을 주고 뭐 해외에 같이 가고 기술 개발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이 리빙랩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같이 개발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나 정보가 자기들은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돈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주는 건 중요하지가 않다. 이 3개월 동안 한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너무나 자기들한테는 값지다. 특히 이제 기업이 어려울수록 자기들은 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장소나 공간과 이런 환경을 우리한테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고야 정박 내가 처음으로 치매 안심 마을에 살면서 내가 치매 안심 마을에 있으면 내가 치매 안심 마을에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야 치매 안심 마을에 있으니까는 치매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어떤 음식, 서비스, 로봇 뭐 이런 걸 내가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더라. 너무 좋다. 제발 3개월 하지 말고 12월까지 좀 우리가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 계속 쓰면 안 되겠냐. 그때 좀 매몰찼죠, 제가. 사업 끝났으니까 다 가져가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니까는 12월까지는 이렇게 허용을 해도 되겠다 해서 지금 사실은 12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는 이제 바톤업 방식의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알게 됐고 기업은 좋은 정보나 자기들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이나 이런 걸 파악하게 됐고 저희는 진짜 기업 지원다운 기업 지원을 하게 됐고 연구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연구자들요. 예. 연구자들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공대 애들이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인랩에 이미 그 머리나 생각하는 방식이 이미 그 고정된 갇힌 공간에서의 연구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이런 실생활에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감도 굉장히 강했고 짜증도 많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퇴사하는 직원도 좀 생겨났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공대 중심으로다가 많이 연구자들을 뽑았는데 지금은 뭐 물리치료라든지 사회복지다 간호사까지 공대까지 해서 다양한 범위를 두고 있거든요. 그 공대 애들도 지금은
개발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구자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나 또 자기들이 실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실패 없이 실패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약간 느린 것 같지만, 느리고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게 더 성공률이 높다는 걸 자기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자기들도 저처럼 약간 부끄러울 거예요. 리빙립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어려운 거는 이게 리빙랩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리빙랩, 너도 리빙랩이 하시는 분입니다. 뭐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고, 이제 아까 그 객체들 간에 이제 뭔가를 이익을 줘야겠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해서 어르신들 막 부르면은 어르신들이 그 아이디어를 듣든 기업이 왔다 이러면 첫 번째는 뭔가 팔러 왔거나 자기들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시나 이런 데 전화가 와요. 그게 막 사기 뭐 물건 강제 판매하고 막 이런다고 뭐 그 고발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또 가서 그거 아니라고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오해하신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막 가음 지르고 그래요. 와봤더니 막 우리 이용하려고 그러고 막 뭐 해준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다 이러고, 어떤 분들은 사례비 준다 해놓고는 내가 어제 테스트했는데 어제 같이 도와줬는데 왜 오늘 입금 안 됐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체계화가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례비를 줄 때도 어떤 경우는 어떻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이나 이런 방식, 테스트하는 방식, 설명해야 하는 방식 이런 거를 지금은 그게 다 프로세스화 됐어요. 그 프로세스화 되고 이제 안착이 되니까는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더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실수요자인 그 시니어들한테 끊임없는 리빙랩에 관한 거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주체라는 거를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거를 저희는 2, 3년 전부터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거를 좀 굉장히 많이 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뀌나요? 어떻든가요? 많이 바뀝니다.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시니어분들 자기들이 주체라는 걸 잘 인식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자기가 이제 나는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거잖아요. 나는 내가 주인공이야 해서,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뜬금없이 어르신들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한 거를 왜 성과 교류를 안 하냐요. 그 성과 교류 뭡니까? 이런 물어봤더니만, 아니 우리를 이렇게 와서 우리가 활동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했으면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업이 그렇게 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어르신이 그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인데 약간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처음으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성과하고 잘된 거 어르신이 도와주신 분을 저희가 그때 60명 모아가지고 보고회 자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체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고, 어르신도 인식이 이거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 그렇죠. 리빙립을 꾸준히 하고 계세요. 지금 2016년도에 개소를 했으니까 지금은 벌써 몇 년입니까? 꽤 됐습니다. 예.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이 주체들 간에 이익이 서로 이렇게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 이익이 만족이 되면서 더 좋은 거는 이 이익이 조그만 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익이 좀 극대화가 돼가지고 계속 피드백 돼야 돼요. 다시 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장 이제 뭐 쉬운 얘기로는 3만 원 드렸던 거 사례비로 우리가 여유가 생겨서 5만 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유는 어디서 오냐면은 기업한테서 와요. 민간.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역시 내가 주체고 많이 받고 혜택이 좋아지니까 아까 교육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전화 오셔가지고 그 공고난 거 봤는데
뭐 내가 몇 명도 같이 해갖고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좋아지니까 기업은 저희 쪽에다가 더 투자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 했던 게 점점은 극대화가 돼서 이게 돌고 도니까는 결국은 큰 덩어리로 돼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의 미래를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도 초고령화 부분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서 아시아나 유럽과 같이 연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을 만났을 때도 이 초고령화 부분에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와 접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센터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앞으로의 어떤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의 미래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리고 항상 응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은 리빙랩을 진행하려는 이공계 교수님과 학생들을 위한 참고 자료용으로 쓰일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게 이공계 쪽에 쓰는 데 아주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이공계가 진짜 이게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 쓰인다면은 이게 아마 걔네들이 이제 인식 전환이라든지 나중에 실제 나가서 어떤 개발할 때 큰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공계 쪽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리빙랩이라는 게 어차피 시작이 MIT 공대에서 시작돼요. 공대요, 공대. 그래서 꺼리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 당시 공대에서 시작할 때도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공대는 안에서만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IT 공대에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심지어 음악까지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공계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하고 싶은 거는 첨단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또 해야 되지만 인내해갖고 해야 되지만 이 실용이라든지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실생활에 가서 그거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하고 먼저 접촉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좀 더 효과적이고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 전환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한번 내가 설계하고 만든 것을 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뭘 필요로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연구 개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담회 어떠셨나요? 리빙랩은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리빙랩 교육을 통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힘을 깨닫고 스스로 세상과 만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시니어들도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누리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고 모두와 함께 해 나가면서 지구를 구하는 것이 리빙랩입니다. 리빙랩 활동 주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